자, 실전 모의고사 1회입니다. 시험이 이제 2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쵸? 자, 모의고사 이고요. 선생님들 이제 열심히 실전처럼 풀어보셨을 텐데 실전은 아니라서 긴장도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일단 답만 너무 딱 하지 마시고 오늘 틀린 거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상반기부터 공부하시고 또 7, 8월 영역별도 공부하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틀리는 거는 시험 문제 나오면 또 틀린다. 그래서 이 문제를 내가 완전히 마스터한다. 이제 이런 형식으로 계속 공부를 해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설지에 그 내용도 공부해야 할 내용도 같이 포함해 놨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점수에서 적게는 5점, 많게는 20점 올려서 합격해야 되니까. 자, 교직 논술부터 보겠습니다. 자, 교직 논술 문제로 그냥 같이 볼게요. PPT로 아니고. 자, 문제. 다음은 땡땡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서 교사들이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그래서 이제 급간식 지도와 관련된 내용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유치원에서 간식 제공의 필요성. 간식의 필요성 있죠. 이런 것들은 그냥 알고 있는 거 써라 이거예요. 그쵸? 지문하고 크게 상관없이 간식 왜 필요한지 써라. 그리고 고 교사의 말에 나타난 유치원 급간식의 특징을 2가지를 써라 그랬습니다. 고 선생님이 얘기한 급간식 특징 2가지. 그래서 이거 1점, 요거 2점. 자, 2가지. 요렇게 쓰는 게 이제 1번의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2번. 급간식 식단별 고려사항에 비추어 한 교사가 잘못 실시하고 있는 내용 3가지를 찾아서 적절하게 제시하시오 그랬어요. 2번째 한 교사가 제시한 급간식 고려사항.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배점이 몇 점이에요? 잘못된 거를 막 찾아서 고쳐 쓰라 그랬어. 3가지를. 배점이 몇 점이에요? 6점이야.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잘못된 거 콕 찍어서 제시하고 그 다음에 맞게 고쳐 제시해라. 이게 2가지가 다 들어가야 돼. 그쵸? 그래서 요거 3가지를 확 안 쓰신 분이 있어요. 마이너스 3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아깝죠? 이건 몰라서 안 쓴 게 아니잖아. 왜 그랬을까? 본인의 변. 왜 그랬어요? 수업 시간에 물어보는 선생님이야. 선생님. 그러니까 나중에 분량도 부족했어. 그쵸? 문제 파악을 덜 한 거야. 항상 이거 점수에 따라서 양을 채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같이 간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3점 되고 분량이 1100자가 안 돼. 절대 안 나와. 이게 안 들어가니까. 3점이면 그냥 고쳐 쓰는 것만 정확하게 써도 괜찮아. 똑같이 문제가 나와도. 근데 여기서 6점으로 배점됐다는 거는 얘 하나 이렇게 가야 돼요. 여태까지 계속 우리가 풀어왔던 게 그런 형식이었잖아요. 그죠? 아까웠지. 모르는 게 아닌데 왜? 이 3가지는 너무 잘 찾았어 다. 근데 앞에를 못 썼어. 그죠? 이따가 또 보면서. 자, 그 다음에 3번째. 요거 대화에 나타난 집단 식중독. 그 다음에 보존식의 의미를 각각 이것도 뭐 전공에 공부한 내용들 그냥 개념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보존식 이거 사실은 제가 더 칼제점 하면 좀 더 깎일 부분이야. 그런데 그냥 좀 했죠. 깎은 분 있긴 있어요. 자, 집단식 중독 보존식의 개념 각각 1점씩. 중요한 개념이 안 들어갔을 때는 0.5점씩 뺐습니다. 그리고 식중독 발생 시 대처 요령 3가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도 일반적인 내용이라서 잘들 쓰셨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게 이제 4번이었고요. 그리고 5번으로 이제 교육과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써라. 뭐가 많았어. 그래도 각각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기 때문에 찾아서 쓸 수 있었을 텐데 아까 말한 것처럼 간식의 필요성 같은 경우나 집단 식중독, 보존식의 개념 이런 것들은 지문하고 상관없이 쓸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실제로도 문제에서도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들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내용을
공부한 내용을 그냥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분명히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찾아서. 그래서 사실 고 선생이 얘기한 거에서 찾으라 그랬지만 원리 그대로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찾아서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처럼 잘못된 거 이런 것들은 반드시 있잖아요. 문제마다. 그거는 무조건 지문에서 찾아서 쓰고, 그거를 이제 올바르게, 혹은 그게 왜 잘못됐는지 원인을 쓰고, 이런 양식으로 항상 들어간다는 거를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원래대로 쓰시고. 자, 그래서 보시면 급간식 필요성은 뭐예요? 급간식 필요성 그냥 같이 보면서 우리 봅시다. 뒷장으로 넘기면 정답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사실 2017년에 나온 유치원 급간식 운영관리 지침서 비교적 최근에 나왔고 중요하기 때문에 전공이든 뭐 이렇게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다시 한번 보시라는 의미로 논술로 문제를 내봤습니다. 그래서 서론에다가는 서론 자체에다가 이 급간식의 필요성을 써도 상관없어요. 이게 여기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 근데 그렇지 않다면 그냥 서론에서는 뭐 간식의 의미 혹은 유치원에서 왜 급식이 간식이 중요한지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살짝 쓰고 가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 간식의 필요성 명확하게 나오죠. 유아기는 필요한 영양소는 많은데 소화력이 한정되어 있어서 편한 말로 조금씩 자주, 그죠? 그래서 급식 외에 필요한 영양소를 간식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이고 좀 포함되도록 간식의 필요성을 쓸 필요가 있어요. 필요한 영양소는 많은데 소화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급식 외의 영양소를 간식으로 제공해야 된다. 요거가 이제 1점짜리 답안으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쭉 이거는 이제 내용에서 좀 같이 찾아보고요. 집단 식중독이 뭐예요? 집단 식중독. 선생님들이 쓰긴 했는데 요번에 좀 더 명확하게 집단 식중독이란 제일 먼저 들어갈게 2명 이상이가 꼭 들어가야 되겠죠. 2명 이상이. 집단이라는 말에는 2명 이상이 뭘 어떻게 했어요? 동일한 식품을 섭취한 것과 관련하여 어떻게 유사한 식중독 증상을 나타내는 것. 이렇게. 그래서 2명 이상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지 식중독, 집단 식중독의 개념이다. 뭐 2명 이상 비슷한 음식을 먹고 동일한 식중독 증상을 일으키는 비슷한 식중독 증상을 일으키는 양상을 보이는 그런 말들은 조금씩은 달라도 상관없어요. 2명 이상이 동일한 음식 이 말은 꼭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다음 보존식은 뭐예요? 보존식. 집단 급식소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인 규명을 위해 이걸 다 안 썼어. 선생님들이 보니까. 뭐냐면 보존식 그러니까 급식 시 제공된 음식을 소량씩 보관하는 요 정도로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다 원인이 안 들어가신 분들은 0.5를 마이너스로 했는데 보존식을 하는 이유가 항상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인 규명을 위해서라는 거죠. 그게 꼭 들어가 줘야 돼요. 그리고 사실 그 뒤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물어봤으면 어떻게 어디에서 며칠? 냉동고에서 6일 이상. 요것도 다 안 쓰셨는데 그거는 마이너스 하지 않았어요. 왜? 앞에 원인이 하나도 안 들어가서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단순하게 보존식이라 그래서 그냥 음식들 조금씩 모아놓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집단 식중독의 원인 규명을 위해서 냉동고에서 6일 이상 급식 시 제공된 모든 음식을 보관하는 것 그런 말이 꼭 들어가 줘야 돼요. 개념 다시 한번 명확하게 잡아두세요. 아시겠죠? 요 2가지. 그 다음에 뭐 식중독 발생 시 대처 요령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선생님들이 잘 찾은 것들. 그래서 여기 4가지가 있지만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한 게 급식 중단. 그 다음에 뭐 그대로 보존, 현장 급식 그대로 보존. 어떤 분은 그걸 따로따로 썼는데 이제 같이 묶어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보건소의 역학조사에 협조하는 것. 그리고 살균 소독. 요거까지. 조사 후 시설과 기구를 살균 소독까지. 요거는 다 잘 쓰셨어. 근데 맨 위에 유아를 어떻게 대처할 건지는 안 쓰셨더라고 다들. 사실은 제일 이제 먼저 얘네들을 보살펴야 되겠죠.
구토하고 막 설사하고 이러면 이제 얘네를 먼저 보살피는 게 일이지, 그죠? 그래서 구토물에 의해서 기도가 막힐 수 있기 때문에 눕힌 상태로 보살펴야 되고, 또 어떤 분 이제 탈수가 일어날 수 있으니 예, 몸의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 먹여야 되는. 그 제가 정확하게 확인 안 했어요. 설탕 몇 스푼, 소금 몇 스푼 이런 거. 그래서 어쨌든 소금물을 먹인다 이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탈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진짜 유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병원에 심한 아들은 또 병원에 입원해야 되겠고. 자, 그래서 요 내용들은 그냥 다 기억해서 외워서 선생님들이 공부된 내용을 쓰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리고 요 한 가지 내용, 2015 개정 유치원교육과정에 해당 내용을 써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바른 식생활하기는 잘 찾았는데 어떤 분은 그냥 2015 개정 유치원교육과정에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은 바른 식생활하기다 쓰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2015 이 교육과정에서 신체 운동 건강 영역 건강하게 생활하기든가, 즉 영역하고 내용 범주까지 쓰고 그 다음에 내용으로 이렇게 들어가신 분도 있어요. 그렇게 해도 좋죠. 한 줄밖에 안 되죠. 한두 문장밖에 안 되잖아. 이제 그렇게 뭐 그 뒤로 뭐 세부 내용하고도 연결하려면 연결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내용 자체가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만 그게 이제 어떻게 문장으로 구성되는지도 각각에 따라 다르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하시고 이제 요거 찾아야 되겠죠. 극간식 특징하고 극간식 식단별 고려사항 에서 이제 잘못된 부분. 자, 지문 볼게요. 고교사. 한 선생님, 학급 운영에 어려운 점은 없어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한 교사가 반 아이들 급식 지도가 제일 어렵네요. 잘 먹는 아이들은 아주 잘 먹는데 먹기를 싫어하는 아이들과 식습관 태도가 좋지 않은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이 어려워요. 이 말 때문에 아마 선생님들이 식습관 태도를 썼는지 모르겠어. 일반적인 얘기들. 그러니까 고교사가 그렇군요. 유아들이 하루에 필요한 영양의 반 이상을 유치원에서 섭취하기 때문에 유치원 급간식이 중요한데 말이죠. 한 가지 이거예요. 그쵸? 지금 말한 즉 하루에 필요한 영양의 반을 유치원에서 섭취하기 때문에 유치원 급간식이 중요하다. 이건 뭐 딴 거 쓸 것도 없어요. 이거 딱 쓰면 돼. 자, 그 다음에 한 교사. 네, 저도 중요성을 잘 알고 있어요. 요즘 아침 식사를 안 하고 등원하는 유아들이 있어서 오전 간식은 유아들이 등원하는 대로 먹도록 지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점심 식사로는 500kcal 정도를 섭취하도록 계획해서 충분한 영양이 가도록 신경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교사가 오전 간식과 급식 지도에 대해서 다시 회의를 해보는 것도 좋겠어요. 그랬어요. 어떻게 한 선생님이 잘못하고 있네. 그런 것 같으니까 돌려서 회의하자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한 교사가 네, 방과 후 가정반 유아들 같은 경우에도 저녁 한 끼 식사 시간까지 차이가 긴 편이라서 오후 간식으로 일일 총 열량의 10% 수준으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교사가 그렇군요. 유아들의 특성상 식중독과 안전사고 예방에도 주의하셔야 돼요. 그랬습니다. 요거를 캐치하신 분이 있고 못 캐치하신 분도 있었어. 요거 보시면 한 교사 그럼요. 유아들 식사 전 손 씻기나 책상 닦기 등 청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보존식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고교사 수고가 많으시네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급간식의 특징을 고교사가 얘기한 거에서 찾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본인은 어떻게 했어? 그냥 한 선생님이 쓴 거에서 쓰신 분도 있고 왜? 청결 쓰신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저기 위에 식습관이나 태도 그거 쓰신 분도 있었어요. 그 둘 다 한 선생님이 한 말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는 딱 그냥 찾기 좋으라고 이렇게 해봤는데 그래서 이 급간식 특징 두 가지가 뭐야? 아까 한 가지는 영양의 반을 유치원에서 섭취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 또 한 가지 회의는 아닐 거 아니야. 그쵸? 회의하자는 그 말이 뭐 이제 이건 아닐 거잖아. 그러니까 식중독과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주의해서 급간식을 실시해야 된다. 그 내용을 찾았으면 되겠죠. 명확하게 나와 있어 사실. 자, 그래서 그거 두 가지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급간식 고려사항에서 잘못된 점과 고쳐야 될 점. 배점도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한 가지는 뭐예요? 잘 순서대로 하자면
제일 잘못된 거. 응? 점심 식사 500kcal 그 위에 있어. 그걸 못 찾아갖고 점심 식사 500kcal가 먼저 나온 거야. 뭐 잘못됐게요? 오전 간식. 응? 오전 간식을 어떻게 한대요? 등원하는 대로 준다 그랬어. 요거 제가 강의할 때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명확하게 오전 간식을 이렇게 주는 데가 실제적으로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별로 좋지 않다고 나와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급간식 아까 운영관리 지침서에도 얘기 나왔었는데 그 내용에 있죠. 그래서 3페이지, 프린트물 3페이지 맨 아래쪽에 급간식 식단별 고려사항, 요 표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 사실 오전 간식은 점심 식사 영향을 주지 않게 5에서 10% 정도. 그리고 아침을 먹지 않은 유아들을 고려해서 오전 간식 제공량을 늘려주면 점심 섭취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늘려주지 말아라.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몇 시가 적합하다? 10시 정도가 적합하다.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왜? 사실은 이전에 이렇게 거의 많이 했거든. 그냥 오는 대로 안 먹은 애들 있으니까 먹고 배고픈 애들 먼저 먹고 또 덜 배고픈 아침 먹고 온 애들은 좀 천천히 먹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오히려 영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전 간식은 10시 정도가 적합하다. 이렇게 시간 제시해 준 건 거의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것도 좀 특이한 점이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잘 기억해야 돼. 요거 10시 쓰신 분 한 분도 없었어. 그냥 자연스러워서 괜찮다고 생각했나 봐. 잘 못 찾았더라고. 찾았어도 오전 10시라고 명확하게 찝지 못했어요. 적절한 시간이라고만 썼어.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잘못된 거 아까 선생님이 말한 점심 식사로는 500 점심으로 500kcal 준다 그랬는데 잘못됐죠. 어떻게 고쳐야 돼요? 그래서 약 400 하신 분도 있고 약 340 하신 분도 있었어요. 500kcal 너무 많죠? 유아들 하루 총 영양, 권장량, 열량 몇 킬로칼로리야? 1600에서 그냥 약으로 했구나. 약으로. 대략으로. 좋아요. 대략 그냥 1600 해도 돼. 그래서 기억나죠? 어떻게? 아침, 점심, 저녁을 3분의 1씩 주는데 중간에 이걸 먼저 빼야 되겠지. 몇을? 간식으로 오전 간식, 오후 간식으로 대략 이것도 그냥 10%라고 기억해도 괜찮아요. 5에서 10% 뭐 10% 이렇게 하는데 뒤에 이제 이 세 번째가 나온 거지. 20% 이상이라고 한 게. 그래서 1600, 1500에서 10%니까 한 150, 160 빼놓고 3분의 1로 나눈 값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340에서 1900으로 봤을 때는 한 400까지도 430까지도 가. 근데 이제 500은 너무 많으니까 그거를 340 혹은 400 이렇게 해가지고 적절하게 고치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한 교사가 말한 것 중에 잘못된 거 방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후 간식으로 일일 총량의 20%를 준다 그랬어. 너무 많죠? 그래서 10%가 정확해요. 5에서 10%라 그러지. 5에서 10%. 확실하게 봅시다. 프린트물 4페이지 보면 아까 점심에서 간식 제외한 3분의 1 열량 계산 얘기 나왔고 그 다음에 밑에 오후 간식 일일 총 열량의 10% 수준. 여기는 안 썼지만 시간은 몇 시가 적합하대요? 2시 이렇게. 좀 특이해. 시간을 나왔다는 게 좀 특이해요. 그래서 10시에 한 번, 2시에 한 번. 점심시간은 안 나와 있어. 점심시간은. 그죠? 그런데 오히려 간식 시간이 나와 있죠. 초등 점심이 12시를 전후로 해서 먹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병설 유치원들은 12시 이전에 먹어. 왜냐면 어릴수록 빨리 시작하게 해주거든요. 왜? 늦게 먹잖아. 먹는 시간이 더 길잖아. 그리고 또 빨리 배도 고프고.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학교마다 다르긴 한데 식당이 있는 학교들은요. 1, 2, 3학년 조금 더 빨리 먹고 그 다음에 4, 5, 6학년 나중에 먹어.
그러니까 1학년보다 더 빨리 먹게 유아를. 식당 가서 먹으면. 근데 이제 각 교실에 먹어도 비슷한 시간에 이제 배분을 하지만 유치원은 조금 더 일찍. 왜냐면 그래야지 1시 반에 집에 갈 수 있어. 양치하고 뭐 책이라도 읽든지 하고 가려면. 자, 그래서 프린트물 그 밑에 식중독이란, 집단 식중독이란, 식중독을 어떻게 대처하고 식중독이 생겼을 때 어떻게 보고하고 그런 내용까지 자세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로 다루지 않았지만 그 내용도 포함시켜서 이 급식, 간식, 식중독 관련돼 갖고 문제가 나오면 틀리지 않게. 알았죠? 예,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를 부분이지만 나온다면 이제 틀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논술은 이렇게 여기 10%로 여기 340에서 400으로 고치면 되겠고 요 내용까지 되셨죠? 예, 본인이 쓴 걸 좀 생각을 해서 샘플 보면서 이분 쓰신 걸로 같이 제가 다 각각 첨삭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해놨는데 왜 마이너스인지 모르겠는 거는 이따 또 쉬는 시간에 다시 한번 왜 그렇게 쓰면 안 되는지 그런 거 부분 포함해서 자 요번 거 보면서 같이 볼게요. 제일 첫 번째부터 유아들은 신체 조절 능력과 인지 능력이 부족하다. 되게 오해를 살 수 있는 문장이죠. 성인에 비해 이런 말이 들어갔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아. 그죠? 유아들은 성인에 비해 이제 이렇게 신체 조절 능력과 인지 능력이 부족하다. 그렇죠? 상대적인 거잖아. 상대적인 것. 일반화시키지 말고. 자,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유아 스스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적절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서론 좋습니다. 이래서 간식은 유아기 때 필요한 열량이 많은 반면에 소화 기능이 미성숙하여 필요하다. 잘 썼죠? 요 내용 간식의 필요성은 잘 썼는데 문장 자체는 매끄럽진 않아요. 조금. 그래서 오히려 이래서 간식의 필요성은 유아기 때 필요한 열량, 유아기는 필요한 열량이 많은 반면 소화 기능이 미성숙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도 괜찮겠죠? 왜? 문제에서 간식의 필요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제 취향일 수도 있겠지만 채점하는 사람의 입장을 많이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간식은 이렇기 때문에 필요하다 보다 간식의 필요성은 이거다. 이게 훨씬 좋아요.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뭐 가독성이 높은 거, 전달력이 좋은 거 여러 방면이 있지만 시험은 그냥 명확하게 니네가 요구하는 게 여기 있어. 이렇게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쓰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간식으로 중간중간 필요 열량을 나눠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한 번 더 보충을 필요성에 대한 보충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급간식의 특징으로 첫째, 하루에 필요한 영양의 반 이상은 유치원에서 섭취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 있는 급간식 제공이 필요하다. 잘 쓰신 거예요. 그 문장을 연결해서 특징으로 썼기 때문에. 둘째,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지도가 이루어진다.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청결, 바른 태도로 식사하기 등 지도가 이루어진다. 아까 말했죠? 틀리지는 않지만 이거 누가 한 말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아까? 한 교사가 한 말에 있었어. 엄밀히 따지면. 그쵸? 그래서 아까 말한 식중독 그리고 식품안전 때문에 이제 급간식이 중요하다. 그게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마이너스 1점 된 거예요. 자, 2에서 한 교사의 부적절한 행동은 첫째, 아침 식사를 안 하고 등원하는 유아들에게 등원하는 대로 오전 간식을 먹게 한 것이다. 먹게 띄고 한 것이다. 오전 간식 시간을 따로 계획하여 먹을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제가 몇 시 이렇게 질문해 놨잖아요. 그것도 명확하게 따지면 시간도 제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칼채점 했으면 아마 조금 부분 점수가 깎였을 수 있겠죠. 둘째, 점심 식사로 500kcal 정도를 섭취하도록 계획한 것이다. 점심 식사 열량은 유아 기준 340 킬로칼로리 정도로 정도로 띄고 섭취하도록 계획해야 한다. 정도로 띄고예요. 띄고. 로가 아니라 지웠구나. 맞아. 처음에
틀렸네 하고 다시 보고 맞다고 그랬는데 이럴 때 선생님 그죠? 이거 아까 잘 듣다. 이럴 때 정도로 했는데 여길 이렇게 지웠잖아요. 그러니까 좀 헷갈린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아까도 제가 보고 다시 보니까 있었는데 이럴 때는 아예 이렇게 해서 뺀표를 해도 돼. 그게 더 눈에 잘 띌 수도 있어요. 예. 정도 예, 이렇게 해서 340kcal 잘 적으셨죠. 그리고 셋째, 오후 간식으로 일일 총 열량의 20% 수준으로 제공한 것이다. 오후 간식은 일일 총 열량의 10% 수준으로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래서 세 가지 다 잘 찾고 고쳐 쓰는 것도 잘 대안을 잘 찾아서 쓰신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서 유아들은 뒷면이구나. 자, 3의 집단 식중독이란 2명 이상의 사람들이 동일한 식품을 섭취한 것에 대해 유사한을 왜 지웠을까? 유사한 식중독 증상 했으면 정확했을 텐데, 그죠? 식중독 증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잘 쓴 거고요. 보존식이란 식중독 발생 시 역학조사를 위해 급식을 소량 덜어내어 보관해 놓은 것을 말한다. 요렇게 선생님은 쓰셨네. 식중독 발생 시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 줘야 돼요. 안 들어가신 분들 마이너스 0.5점 됐죠? 아까 그 취지입니다. 자, 계속해서 4에서 식중독 발생 시 첫째, 급식을 즉시 중단하고 급식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 둘째, 관할 보건소 및 교육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셋째, 보건소 역학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까지만 써도 사실 됐었어. 그죠? 그렇게 하고 조사가 끝난 뒤 현장을 살균 소독해야 한다. 4가지를 다 썼어. 그 유아에 대한 처치 빼고 나머지 3가지를 이제 흩어가지고 쓴 거죠. 어쨌든 3가지가 다 포함되기는 했죠. 내용으로. 뭐 왜냐하면 아까 선생님 봤지만 이게 명확하게 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서 그래요. 아까 뭐 딱 급식을 멈추는 것, 보존하는 것 이걸 하나로 볼 수도 있고 급식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보존하는 것을 묶어서 볼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3가지 내용이 어쨌든 명확하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5에 해당 내용은 신체운동 건강 영역에서 건강하기 생활하기 내용 범주에 포함된 바른 식생활하기 내용에 해당된다. 그냥 바른 식생활하기 내용만 쓰는 것보다는 낫죠.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되고 결론 유아교육기관은 유아들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곳이다. 성장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유아들의 건강이기 때문에 교사들은 이를 기억해야 한다. 또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위하여 가정과 함께 협력하여 일관성 있는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일관성 있는 교육으로 유아들은 좀 더 쉽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익힐 수 있기 때문이다. 공간이 많이 있으니까 결론에 뭔가 교훈적인 얘기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요.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 요즘에 이렇게 1, 2, 3, 4를 쓰도록 해서 그렇지 논술이고 앞에 문장 이렇게 한두 어구라도 쓰다 보면 한 줄이 훅훅 지나가기는 해요, 사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분량 조절할 때 정말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이제 문제를 조금 더 써도 상관은 없겠어요. 그러면 아마 조금 더 분량 조절이 좋았을 것이고 어떠한 경우여도 1100자 이하로 끝내서는 안 된다. 아까 뒤에 선생님 요거 빠져가지고 벌써 이것만 해도 그냥 한 가지에 한 2줄씩만 쓴다 그래도 6줄이 될 텐데 그러면 절대 1100자 이하에서 끝날 일이 없을 텐데 그래서 만약에 근데 이걸 안 써갖고 빠졌어. 이상하다 했죠. 왜 이렇게 짧지 했죠. 그럴 때는 그러니까 초안이 중요하니까 초안에서 찾아냈어야 되고 만약에 진짜 이걸 못 썼어. 그건 진짜 굴구절절 결론을 써야 돼. 그 1100자, 1102자라도 써야 돼. 그럼 분량 마이너스는 안 돼요. 적어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1100자 이하나 1200자 이상이 되지 않도록 분량 맞추는 것도 그러니까 문제에서 그럴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량이 안 맞으면 내가 무조건 뭐가 잘못됐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맞아.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의고사 첫 회 오늘 신체운동 건강 영역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어요. 사실 우리 시험 문제가 교사론에서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강론, 신의사 예자에서는 잘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도 좀 선생님들 전공도 기억하고 써보는 어차피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신의사 예자에서도 다루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꾸 써보는 연습 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요 샘플 같은 경우에는 앞에 빠진 1점 마이너스 돼서 19점 만점, 20점 만점에 19점이었습니다. 본인 것들도 점수를 매겨놨으니 이의가 있으면 제시를 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유치원교육과정 A형 해설하겠습니다.